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시안 패싱인데요. 최근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 아시안 패싱이라는 게 뭐냐?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좀 예전부터 스멀스멀 약간 제기됐던 그런 의심인데, 축구 대회에서 우리가 리그든 토너먼트든 우승을 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이때 하필 아시아 선수 차례가 됐을 때 기가 막히게 이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TBC에 재직하던 시절에 스포츠 쪽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JTBC에서 축구 대표팀, AFC 챔피언스 리그, K리그 등등 이 생중계 현장에서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축구 중계 현장에서 저 화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전직 방송국 직원의 관점에서 이 사례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아시안 패싱이라는 게 의도적인 어떤 그런 패싱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리뷰를 좀 해보는 그런 순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게 정말 고의로 아시아 선수가 싫어서 인종차별적인 의도로 이 선수가 주목받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화면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하필 다른 화면을 보여주려고 할 때 아시아 선수가 그때 딱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인지,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벤치 선수들까지 다 합치면 20명 혹은 20명 그 이상이 되는 상황에 이 모든 선수가 일렬로 서서 트로피 들고 넘겨주고 계속 이것만 20몇 명을 연속으로 보여줄 수는 없죠. 물론 방송국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를 통해 다양한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시청자들이 TV를 끄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방송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원샷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 아무래도 유럽 축구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인 중에서 특히 이 백인 인종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논란이 된다고 한 사례도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고, 그만큼 이 어떤 유럽 축구에서 우승하는 팀에서 아시아 선수의 비중이 적은데 하필 근데 그 선수들마다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물론 저기에 관여된 이 방송국 관계자들, 결정적으로 메인 PD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저 방송 화면이 연출이 되는 건지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우선 이 축구 경기 생중계를 할 때 보면 카메라가 여러 대가 투입이 됩니다. 현재 국내 K리그 중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장에 12대 가량 설치가 되고, 국가대표 A매치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까지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카메라맨들은 보통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의 정해진 구역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를 동시에 이렇게 수십 가지 각도에서 찍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TV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보는 그 중계 화면으로 내보내는 일은 중계차라고 하는 이 큰 트럭 같은 차가 있어요. 경기장 현장에. 이 안에서 메인 PD가 수십 개의 화면을 스크린으로 동시에 보면서 화면 전환을 지시를 합니다. 경기 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화면이 보이는 그 메인 각도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클로즈업이 되거나 아니면 골대 뒤에서 리플레이를 보여주거나 코너 플렉 쪽에서 코너킥하는 선수 혹은 벤치를 비춘다거나 여러 가지 카메라들은 자기의 담당 그 부분을 계속 찍고 있는 거고, 그럼 PD가 보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지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TD라고 하는데 기술 감독이 바로바로 지시에 따라 화면을 넘기는 거죠. 마치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화면이 바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화면을 넘기는 게 그리고 딜레이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딱
정확히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PD가 어떤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PD의 지휘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 원하는 장면의 카메라로 화면이 넘어가고, 그 실시간으로 고르는 카메라의 그림이 그대로 라이브를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의 화면에 송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일단 가장 최근 있었던 경기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2부 리그죠. EFL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기 위한 승격 플레이오프 최종 결승전에서 헐 시티가 미들스브러를 꺾고 이 승격 기념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헐 시티의 히라카와 유라고 일본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옆에 있던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내리고 나서 넘겨받아서 들려는 순간 보시면 화면이 딱 넘어가죠. 이 감독의 뒷모습입니다. 감독이고 헐시티 감독인데 뒷모습인데, 근데 이 감독이 뭘 하고 있나 보면은 관중석 이 위에서 뭐 좀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기장이 아무래도 시끄럽겠죠.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 손을 모아서 뭔가를 크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내렸다가 옆에 넘겨주고 하는 이런 여러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잡는 카메라 각도를 아무래도 좀 메인으로 두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뭐 옆에 감독이라거나 구단주라거나 뭐 혹은 VIP라거나 좀 또 원샷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화면 여러 개로 PD는 보고 있을 거고, 근데 감독이 어쨌든 지금 감독이 제대로 감독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서 어떻게 보면 저런 시상식 혹은 축구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화면으로 굳이 일부러 전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이 히라카와로 뭐 넘어갈 때쯤이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순간, 이것도 아니고 히라카와가 트로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를 올리러 차 이렇게 하는 그 올리려는 순간에 딱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돌린 거잖아요, 지금 감독 캠으로. 이게 정말 그 절묘하게 이 버튼을 딱 누른 거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뭐 유튜브 볼 때 이렇게 재미없는 거 보다 보면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서 스킵을 하잖아요. 받고 이렇게 딱 올리려는 순간 그거 타이밍에 딱 이렇게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볼 때 재미없는 거 보면서 스킵하듯이 눌렀으면은 저렇게 절묘하게 트로피를 받고 이렇게 시동을 뭔가 거는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제 유튜브로 볼 때는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익한 내용을 또 놓칠 수도 있고. 어쨌든 저 감독의 근데 뒷모습이 근데 의미가 있는 장면일까요? 연출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화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100% PD의 선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연출의 측면에서 볼 때 히라카와가 트로피를 들려고 하는 순간 감독의 뒤통수랑 등짝을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넘어간 연출은 딱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지금 여기서 딱 지금 감독의 그 등짝 뒷모습 그림을 보여주는 게 좋은 미장센이다. 지금 이게 예술적인 화면인가 이게 지금. 감독이 저렇게 뒤통수랑 등을 보여주다가 두 손 모아서 누구를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게, 와, 저거 도대체 누굴 부르는 걸까? 와이프랑 뭐 애기가 있었을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경기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집에 금방 갈 거니까 시간 맞춰서 치킨 시켜놔. 냉장고에 맥주 넣어놨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 너무 의미 있는 장면이야. 꼭 이 장면을 찍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장면을 무조건 의도된 연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장면 아니야. 별로 좋은 구도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꼭 이 감독의 뒷모습으로 넘겨야겠어, 화면을. 그러면 원래 보여주고 있던 그 화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히라카와라는 선수가 트로피 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트로피 들고 넘기고 또 들고, 이거를 20몇 명을 똑같이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당연히 적당한 시점에서 그 각도들을 계속 돌리면서 여러 각도를 보여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독, 구단주 단장, 뭐 혹은 뭐 VIP, 유명 인사, 뭐 연예인 관객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팬들의 모습 아니면 좀 클로즈업해서 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특정 팬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적절한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카메라로 화면을 돌려서 당연히 그것도 보여줘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패싱 당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패싱 당하는 이 클로즈업 된 원샷을 못 받는 선수가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하필 아시아 선수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히라카와 상황에서는 저 감독의 뒷모습 뒤통수랑 등짝만 나오는 뒷모습이 과연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연출에 꼭 필요한 장면일까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쨌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면서 예전부터 이렇게 스멀스멀 쌓여있던 의심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런 사례들 중에서 저는 오늘 사례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잉글랜드 내의 예시만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잉글랜드 방송국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뭐 그때그때 나라가 좀 다르죠. 거기서 UEFA에서 또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잉글랜드 축구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것부터 역순으로 가면서 좀 몇 개 또 보자면 우선 올해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인데요. 맨시티가 우승을 했죠. 맨시티가 우승을 하고 이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있습니다. 후사노프 선수, 수비수죠. 후사노프 선수가 이제 트로피를 들려고 옆에 있는 선수 스톤스한테 넘겨받는 순간 이 카메라가 뒤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쫙 잡는 그 각도로 바뀌거든요. 오케이, 바뀔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멀리서 잡은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후사노프가 들고 내리고 뭐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몇 초.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후사노프만 끝나니까 원래 잡고 있던 그 가까운 각도로 카메라가 넘어가요. 정말 그 딱 한 명 얘 때 바꿨다가 얘 끝나니까 바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고? 멀리서 한 걸 잡을 거면 그럼 여기서 적어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가는 거라도 보여주던가. 근데 이게 정말 뭐 5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후사노프 한 명 드는 순간에만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 조금 찝찝하죠. 근데 이 후사노프의 사례가 골 때리는 게 맨시티가 그 올해 우승을 카라바오컵만 한 게 아니잖아요. FA컵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후사노프가 리그컵에 이어서 FA컵 때 약간 2연봉을 당했어. 맨시티 FA컵 요 화면을 또 보자면 카라바오컵이랑 조금 비슷한 게 이번에는 트로피는 아니고 이 FA로부터 우승 메달을 수여받는 장면인데 한 명씩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악수하고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후사노프 차례가 될 때 카라바오컵이랑 비슷하게 요 좀 멀리서 약간 드론으로 잡는 것 같은 멀리서 잡는 샷으로 넘어갔다가 근데 후사노프가 딱 메달 걸어주는 거 받고 넘어가면서 포든 차례가 될 때 다시 원래 그 각도로 돌아가요. 이게 어쨌든 이번에도 그거예요. 넘어갔다가 딱 얘만 끝나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몇 초만 돌렸다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연출상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넘어간 거면은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분량만큼 그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바로 돌아온 게 조금 이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FA컵 때는 또 그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메달 샷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싱 샷은 주로 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인데 요 맨시티 FA컵 우승은 뒤에서 트로피 들어올리는 그 시기 때는 애초에 이 방송사에서 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거나 리암 갤러거, 노엘 갤러거 이 오아시스 멤버들 혹은 그 맨시티 서포터즈들 요쪽을 아예 엄청 오래 보여줘. 아예 그냥 감독, 뭐 VIP, 연예인, 팬들 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서 선수들이 트로피 드는 것 자체를 거의 안 잡아줬어요. 뭐 혼란 포함해서 몇 명 정도만 그냥 그거를 보여준 수준이라서 20 몇 명 중에 뭐 당연히 그 중에 후사노프는 없었고 어쨌든 이게 후사노프 선수가
뭐 모든 선수를 당연히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원샷을 이 카라바오컵과 FA컵 결승전 두 경기 다 선발 센터백으로 출전해서 우승에 공헌을 한 선수인데 2연봉을 당한 거, 그리고 후사노프 때 돌렸다가 다음 선수 때 바로 다시 돌아온 거, 요게 약간 조금 생각해보면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경기를 보시면 작년 2025년 이 FA컵 크리스탈 팰리스의 우승인데요. 이 장면은 왜 또 화제가 됐었냐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카마다 다이치, 또 이제 일본 국가대표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패싱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카마다 옆에 있던 이 선수가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나서 카마다 쪽으로 주는 것 같은데 화면이 바로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서 갑자기 좀 멀리서 잡은 이 경기장 그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의 전경이 몇 초 나오다가 화면이 다시 돌아왔고, 근데 다른 골키퍼가 들고 있습니다. 카마다가 패싱 당한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카마다가 트로피를 받은 게 아니라 카마다가 받는 것 같았는데 다른 선수가 먼저 받아서 들었던 거야. 그 뒤에 있던 골키퍼가.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이 돌아왔죠. 근데 카마다가 옆에 있는 벤 칠웰한테 트로피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계속 잡고 있어요, 그들을. 근데 카마다가 넘기려고 하는데 칠웰이 아이 너 먼저 해 하니까 갑자기 들어요, 트로피를. 그러면서 이 화면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카마다가 트로피를 들고 내려놓으면서 이제 화면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화면으로 딱 넘어가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야말로 아시안 패싱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했던 빼박 증거가 잡힌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뭐 의도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카마다가 받으려고 이렇게 손 내밀 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카마다가 들고 이번엔 또 7회를 주려고 하잖아. 다른 애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대로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카마다가 들었죠? 내려놨죠? 근데 바로 화면이 또 넘어가는 게 약간 사람들이 일부러 그 넘기려고 이렇게 그때 맞춰서 딱 넘겼는데 카마다가 안 드니까 다시 돌아오고, 페이크를 이렇게 7회 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드니까 그 사이에 또 못 넘겨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요것만 봐서는 뭐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우리 당연히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게 좀 재밌어요. 어쨌든 제대로 잡혔는데 카마다는 하필 그렇게 잡힌 것도 뭔가 이 페이크 그 동작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제대로 잡혔다는 게 뭔가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근데 뭐 일부러 카마다를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으면 넘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카마다 바로 그 직전에 넘겨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카마다가 들렸는데 또 넘겨.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사실 뭐 물증이 없어도 요거는 정말 뭐 빼박 일부러 넘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거야. 어쨌든 뭐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카마다는 제대로 잡혔고, 그 다음에 이 2022년에 리그컵 리버풀이 우승했을 때 미나미노, 당시 리버풀에 있었던 일본인 미나미노 선수의 장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아까 어떻게 보면 후사노프 선수의 케이스랑 좀 비슷하게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물론 이게 미나미노 선수 바로 직전이 반다이크였거든요. 근데 반다이크 또 앞에 선수들도 다 주전이에요. 근데 다 주전인데 애초에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이미 본 이 멀리서 약간 드론으로 잡는 것 같은 이 각도로 애초에 이미 여러 명이 들었어. 클로즈업을 잘 안 해주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그 가까운 그 클로즈업 각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다이크가 제대로 들고 바로 다음이 이제 바로 두 번째가 미나미노예요. 이 각도로 메인 각도로 기껏 돌아와 놓고 반다이크 한 명이 딱 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미나미노가 들려고 하는데 히라카와랑 비슷하죠. 이 클롭으로 넘어갑니다. 이 옆에 끝쪽에 있던 클롭 감독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요게 조금 또 애매한 것 같은 게, 기껏 메인 각도로 오랜만에 돌아와 놓고 한 명 딱 드는 거 보여주고 미나미노가 들려고 하는데 다 옆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미나미노 끝나니까 다시 돌아와 바로.
요게 좀 저는 약간 계속 이제 찝찝하다는 거예요. 요게 연출상으로 우리가 계속 멀리서 찍고 있는 샷을 보여주고 있었잖아. 메인에서 멀리서 찍는 걸로 해서 몇 명은 이제 그러니까 패싱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자면 패싱을 당한 거죠. 그 앞에 유럽 선수들도. 그러다가 PD가 돌아가자 하고 탁 해서 이 메인으로 돌아왔잖아. 반다이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나미노 해야 되는데 다시 돌리자 한 거잖아요. 미나미노 끝나자마자 다시 돌아가자. 이 짧은 사이에 이렇게 계속 돌린다고? 약간 조금 아까 그 히라카와 그리고 또 후사노프 선수의 케이스들이 좀 뭔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크게 잘 이해는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번에는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 레스터 시티의 정말 기적 같았던 프리미어리그 우승인데요. 요때부터도 사실 그 아시안 패싱 요런 의견이 뭐 국내에 축구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들에서 스멀스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카자키 신지라고 스트라이커, 일본 스트라이커 선수가 레스터 시티에서 제이미 바디랑 투톱으로 같이 많이 또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요 선수도 뭐 물론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약간 보면은 근데 이날 오카자키보다 조금 앞서서 역시 우승할 때 또 주전 수비수였던 이 등번호 6번의 로베르트 후트 선수가 트로피를 들려고 할 때 직전에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돌아가서 보여준 게 이 지금 불의의 사고로 좀 돌아가셔서 당시에 좀 안타까운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비차이 구단주와 그의 아들인 요 쿤탑 요 두 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단주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기적적인 우승을 할 때 요 구단주의 역할이 또 컸기 때문에 구단주의 모습도 언젠가는 비춰줘야 되는 게 맞아. 당연히. 그리고 요때 그 구단주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 화면을 넘김으로써 누군가는 어쨌든 원샷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후트 선수가 된 거잖아요. 이게 뭐 오카자키였으면은 뭐 아시안 패싱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미 없는 장면이 아니잖아. 구단주를 보여준다는 게. 근데 저는 요게 보면은 후트 선수로 넘어갈 때는 요 화면을 넘기는 딱 요걸 누른 타이밍이 나름 자연스러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의 화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단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구단주랑 저 구단주 아들이 흐뭇하게 저렇게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게 뭐 예를 들어 2번 카메라라고 해봅시다. 2번으로 넘겨야 되는데 언제 2번으로 넘기지 하다가 근데 이 후트 선수한테 트로피를 주고 뭐 후트가 받고 아까 히라카와 마냥 들자 이야 든다 이렇게 할 때 이야 이렇게까지 기다렸다가 한 게 아니야. 후트로 그냥 넘어갈 때 바로 돌린단 말이야. 지금 한번 보여주자. 요게 근데 저는 요거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져. 요게 왜냐면은 이미 후트가 받은 다음에 후트 얼굴이 나오고 들려고 이렇게 시동 걸고 이때 이게 딱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미 그때까지 됐으면 요거 한 번 더 한 2초 기다렸다가 넘겨도 되잖아. 근데 이게 저는 물론 후트 선수는 억울할 수 있겠지. 본인도 원샷을 잡히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넘어간 거 요거는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카자키는 어떻게 됐나 보면 이 오카자키 앞에서 들었던 캉테 선수 이후에 오카자키한테 트로피가 넘어오죠. 근데 그러면 아까 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면으로 넘기고 싶었으면 그걸 어쨌든 눈여겨보고 있었을 거잖아, PD가. 그러면 좀 센스 있게 약간 하려면 이미 얘 트로피 넘어갈 때 빨리 이걸 넘기던가. 근데 캉테가 오카자키 넘겨주죠. 그리고 오카자키도 든다 우와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넘긴단 말이야. 그게 약간 저렇게까지 오카자키 지금 뭐 거의 그 스모 자세 하듯이 스쿼트 자세처럼 여기까지 앉았어. 지금 이제 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거를 하나 둘 셋 땅 한 것처럼 넘긴단 말이야. 마치 마리오 카트 게임할 때 출발 부스터 쓰듯이 3, 2, 1 땅 이렇게 넘긴단 말이야. 그렇게 딱 넘기는데 어쨌든 팬들의 모습이거든요. 팬들의 모습인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 팬들의 모습도 어떤 뭐 특별한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요. 뭐 팬들을 보여주는 거 오케이 좋아. 다 좋아. 근데 이거 아까부터 말했듯이 오카자키 한 명 할 때 팬들 딱 돌린 다음에 뭐 쭉 훑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팬의 모습에 한 명을 클로즈업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오카자키 절묘하게
땅 들어 올릴 때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넘겨놓고 또 결국 한 5초도 안 되는 그 5초 정도 오카자키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와 다시. 이게 저는 약간 좀 계속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이걸 보면서 계속 누른다는 걸 고려했을 때에 저 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마치 아까 로베르트 후트 선수처럼 이렇게 딱 넘어갈 때 빨리빨리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건데, 오카자키가 받은 다음에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앉은 다음에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기다렸다 정확히 딱 넘기고, 오카자키가 끝나자마자 다시 딱 넘겨서 돌아오는 게 좀 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역순으로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요 또 마지막 사례를 보면 2013년입니다. 그리고 스완지 시티의 리그컵 우승 때 기성용 선수인데요. 물론 이때 선발 출전해서 우승에 공헌을 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좀 재밌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기성용 선수한테 차례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좀 다른 선수들, 이제 초반에 좀 다른 선수들 화면을 보면은 요 다이어 선수에서 트로피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그냥 요렇게 주장의 모습만 쭉 보여줘. 그냥 이 주장의 모습만 쭉 보여주다가 되게 이 폭죽 꽃가루가 휘날리는 이 경기장의 모습도 쫙 보여주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 이미 또 많이 지났어요. 패싱 당한 선수들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의 차례가 오거든요. 기성용 선수의 차례가 오는데 기성용 선수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릴 때 조금 이제 화면이 멀어집니다. 아까 어떤 그 우리가 후사노프나 히라카와 때 봤던 각도들보다는 가까운데, 어쨌든 좀 여러 명이 전체적으로 잡히는 좀 이렇게 멀리서 잡힌 샷으로 넘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러고 다시 확대된 그 메인 샷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고 찝찝하다는 거야. 근데 성룡이 형 끝나고도 다른 선수들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점점 멀어져, 카메라가. 약간 요거는 저는 이 흩날리는 꽃가루랑 같이 좀 잡으려고 한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 이후에도 뭐 한 2명, 3명, 4명 지나갈 때까지도 저 각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확대된 샷으로 돌아옵니다. 초반에도 몇 명 이제 좀 그 주장의 원샷을 잡아주느라 많이 날렸고, 애초에 원샷을 보여준 게 몇 명 없죠,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연출의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는 나는 아시안 패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아시안 패싱에 관련된 우리가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게시물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요 기성용 선수의 장면도 대표적인 사례에 들어가고, 나무위키에 아시안 패싱 문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나오면서 의도성이 명백하다고 써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성용 선수 사례까지 몇 가지 사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봤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이 사례 속의 경기들을 중계한 방송사들이 어디였는지, 이 경기를 촬영하고 저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방송 내보낸 게 어느 방송사들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옛날 과거 순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경기 순서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완지 시티의 이 리그컵 우승 중개사 스카이 스포츠였고요. 그 다음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잡아준 것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미나미노 선수 있었던 또 리그컵 우승 결승전 중계를 했던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였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카마다 선수,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원샷을 받은 게 유일한 선수인데, 카마다 선수가 우승했던 당시 FA컵 결승전 경기는, FA컵 결승전은 원래 전통적으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ITV랑 BBC의 공동 중계였거든요, 지상파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시즌에 이 방송을 제작했던 건 ITV였고, 올 시즌에 있었던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이 후사노프 선수 처음에 논란이 됐던 그 장면이 나온 경기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FA컵 우승 역시 FA컵, 근데 하필 이번 시즌부터 지상파에서 중계권이 넘어갔어요. TNT 스포츠라고 하는, 스카이 스포츠랑 같이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는, 옛날에 BT 스포츠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TNT 스포츠가 제작을 해서 BBC랑 공동 송출을 했고, 그리고
헐시티 이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 히라카와 선수 처음에 보여드렸던 경기 중계사는 스카이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지금 놓고 보니까 유일하게 카마다 선수 혼자 원샷 받은 경기가 공교롭게도 지상파 ITV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경기는 TNT 스포츠고 나머지 전부 다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카이 스포츠 PD들 다 잡아다 놓고 야 니네 에이시안 무시했지 인종차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논란이 나중에 뭐 영국 현지에서도 커져서 논란이 됐어. 공론화가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했다고 쳐.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네 인종차별입니다. 저는 레이시스트입니다. 하겠어요. 뭐 우리가 아까 계속 말해왔던 그런 반례들도 있잖아.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고 뭐 연출상의 어떤 그런 거나 뭐 그렇게 치면 뭐 아까 말한 뭐 후트 선수 같이 그렇게 원샷을 못 받은 선수도 있고 뭐 정말 많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연히 뭐 다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인종차별이다 아니다 누가 판결을 내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물증이 없지만 뭔가 어떤 그 심증 같은 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성, 이 화면이 의미가 있는 화면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장면 전환은 메인 PD가 직접 지시하는 것인데 방송 연출의 관점에서 과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그림인 것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우리가 좀 더 판단이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찝찝하고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런 화면들 한 명 딱 그 아시아 선수 한 명이 드는 순간에만 굳이 넘겼다가 끝난 순간 굳이 그 몇 초 사이에 다시 돌아오는 요런 장면들 저는 어쨌든 방송 라이브 중계 제작 현장에서 일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뭔가 좀 구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저 연출이 의미가 있고 좋은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감각이 없는 PD야. 센스가 없고 좋은 연출력이 없는 PD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스카이 스포츠 같은 큰 방송국에서 중요한 이런 결승전 경기에 연출을 맡는 메인 PD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우리 모두가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전부터 조금 논쟁이 있었던 주제인데 최근에 또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만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또 유럽 축구 시즌들이 최근에 이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끝났는데 뭐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PSG가 또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이강인 선수가 그 메달을 받는 장면이 뭐 좀 제대로 잡히지는 않기는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뭐 전혀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수가 어떤 원샷을 받고 클로즈업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23명의 경기 출전 선수 중에 교체 투입까지 하면 16명이고 아예 1분도 뛰지 않은 그 7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다른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메인 선수를 먼저 또 보여주고 싶은 게 방송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짧게 덧붙여봤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경기는 뭐 이런 카테고리에는 해당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또 월드컵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시즌에는 이런 좀 불미스러운 논쟁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한번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축구계의 하프스페이스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